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영리민간단체 시니어 서포터 대표 박수천입니다. 저희는 오늘 2021년 7월 17일 12시 손잘TV를 개국합니다. 손주들을 잘 키우기 위한 연륜의 지혜 방송 유튜브 채널입니다. 우리는 3대에 걸쳐 양육받고 양육하고 또 양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개인의 귀한 양육 지혜를 영상에 담아 10분씩 전하겠습니다. 양육의 지혜는 손잘TV에 쌓이고 쌓여 빅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인생 여러 분야로 확장하면 인생 도서관이자 아카이브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속에 도서관을 닮은 어른의 지혜를 전송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관잘TV 안수커편 이번 연륜의 관계 지혜는 웃음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진행자 건우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안스카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웃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즐거우면 웃죠. 웃고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웃는데 돈이 드나요? 웃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고 봐요. 카네기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웃으라 했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스마일 페이스 노 테테 라고 해요. 흐흐,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나요? 네, 젊어서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20년간 가르쳤고요. 레크레이션 진행도 했지만 웃음을 주제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뽀름이 닥쳐 우울했었는데 웃음 치료를 배우면서 극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억지 웃음을 배웠는데 차츰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런 웃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던가요? 처음 배울 때는 웃음 기법을 익히는 데만 급급했죠. 차츰 억지 웃음도 힐링이 된다는 걸 몸소 실감하게 돼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가 보니까 행복해지더라는 웃음 치료의 제1법칙을 터득했죠. 그러면서 웃음의 원리를 알고 나니 점점 더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웃음의 비법이 있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매력적인 웃음 치료를 혼자만 알기는 너무 아까워서 남들에게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사를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 거예요. 포항이 고향인 50대 사투리 아줌마가 서울에서 강사를 하겠다고 용기를 냈어요. 대학 평생교육 과정에서 집중 훈련을 했죠. 목소리도 크고 노래도 좀 되니까 잘한다고 칭찬하시대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와, 그래서 웃음치료 강사가 되신 거네요. 드디어 꿈을 이루었어요. 종로 유명 학원에서 재능기부 강좌를 해보라고 하대요. 강사가 되어 소송이 생기니까 대학 평생교육 강좌에 초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지 벌써 6년이나 되었어요. 지금은 학원에서 포 리더십 자격 과정에 책임 강사가 되었고요. 잘 되셨네요. 전문 강사로 성장을 했는데 더 쓰임은 없으신가요? 저희 마을에서도 할 일이 생겼어요. 자원봉사센터 웃음봉사단의 책임을 맡았어요. 웃음 동아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웃음 강좌도 열고 수시로 요양시설 봉사도 해요. 좋으네요. 이렇게 좋은 웃음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나요? 웃음이 활력이 생기죠. 복토스를 맞은 것처럼 예뻐져요. 박장대소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매사에 앞장서게 되고요. 훌륭해요. 듣고 보니 웃음이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요. 웃음은 저를 공인으로 만들었어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웃음이 인간관계에 초석을 놓았어요. 제 인생에 만병통치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공주 웃음 기법 하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얼굴 앞에 놓으시고 여기를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절에 따라서 해보십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바로 나! 마지막으로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웃음 행복 전도사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관잘TV 광대지혜 안수커 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잘TV 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첫 시간은 김용동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천예서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김용동입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네, 지독히 부모 말씀 안 듣던 맏아들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으셨길래 이런 제목이 나왔나요? 6.25 전쟁 때 부산 피난 시절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당시 저는 너댓살 귀염받던 맏아들이었어요. 서울 살다가 부산까지 엄마와 단둘이 피난을 갔죠. 엄마는 미장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먹고 살기도 절박했겠죠. 제가 철도 없고 고지까지 세서 엄마한테 매달려 끊임없이 조르고 말썽을 부렸나 봐요. 힘드셨겠네요. 어느 날은 주인집 고양이를 2층에서 아래로 던졌다고 주인 할머니한테 야단 맞는 걸 보고 엄마는 속상해서 통곡을 하셨대요. 장난이 심해서 2층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집을 나갔다가 못 들어와 이산가족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청소년 시절에도 그러셨나요? 서울로 올라와 중학 시절엔 짱돌 들고 싸움을 해서 쌈패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심적으로 불안해지고 시험 불안증까지 생겼어요. 결국은 고교 입학 시험에서 낙방을 한 거예요. 아, 이런. 힘겹게 들어간 고교 2학년 때는 부모님 승낙도 없이 자퇴를 해버렸어요. 부모님이 엄청 놀라셨죠.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하죠. 네. 왜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유아기에는 고집이 세고 예민한 데다가 부족할 게 없는 집의 맏아들이다 보니 제 마음대로 했나 봐요. 거기다가 제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착각을 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IQ도 많아서 제일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머리만 믿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이런 성격은 해방 직후에 불안한 사회 환경에다가 부산 피난까지 겹쳐서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형제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편이었죠.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자란 자식은 주로 저였어요. 저희 6남매는 모두 서울 중심지에서 세칭 인류학교를 다니면서 착실하게 컸지요. 저만 부모님 속 썩이면서도 동생들에게는 큰형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아버님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저는 어려워했죠. 아, 이런. 부모님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양육을 하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이성적이고 평소 불평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7살 때 친정에 가셔서 한탄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그런 어머니는 저를 초등학교까지 빗자리로 다스렸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자율에 맡겨두셨어요. 그러셨군요. 지금에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속이 많이 상하고 걱정되었지만 너를 믿었지 하시대요. 아버님도 학교 공부는 강조하셨지만 직접 간섭은 안 하셨고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기셨어요. 어머니가 미장원 운영하랴 6남매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정말 그러셨겠어요. 마을 성꾸러기 맏아들이 마음을 다잡은 계기는 언제였나요? 고교 1학년 때 누님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학생회 활동이 좋고 재밌어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고등부 회장까지 하게 됐어요. 리더 역할을 하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자신감이 붙었죠. 그것이 학업까지 연결되어 고교 2학년 때에는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고교 입시 낙방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동기들보다 1년 먼저 대학 입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굴곡진 청소년기가 정상화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교회 덕분에 제 길을 찾았죠. 그럼 성격이 본인의 사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저의 까칠한 성격은 청년기에 들어서도 안정이 안 되고 갈등이 많을 했어요. 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고전을 했고 직장 생활에서도 시행착오를 여러 번 했어요. 취업 초기 3년 동안에는 매년 직장을 바꿨어요. 아, 이런.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결국은 원하는 학교와 직장을 찾고 결혼까지 해서 원만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직장이나 친구 관계는 조심을 해서 무난히 넘어갔지만 만만한 가족들에게는 지금도 가끔씩 짜증을 부려요. 그걸 보면 그 성격 어디 가나 싶어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제력이 생기고 반성도 한 걸 곁에서 보는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사람 됐다 하네요. 자녀 양육에는 그런 성격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다행히 자녀 양육은 아내가 주로 해서 집안 분위기가 원만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면 제가 불안해지니까 아내에게 집에서 뭐 했냐고 화를 내곤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참을성이 약해서 쉽게 언성을 높였어요. 무서웠겠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느낀 무섭고 서운한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자서전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부족해서 그랬다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손주들 양육은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가까이 사는 10살, 5살짜리 두 친손자들은 자주 보게 됐죠.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손주들에겐 자식들에 비하면 관대해지긴 해요. 하지만 저는 보통 할아버지보다 엄격한가 봐요. 성격대로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예절이나 절제가 부족해 보여서 가족 중에서는 제가 규율반장 노릇을 하기로 했어요. 너그러운 할아버지도 좋겠지만 누군가 바른 교육을 해야 하니까 캐릭터에 맞는 제가 맡아야죠. 악역을 맡으셨군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의 손주가 있나요? 네, 개성이 강한 손자가 있어요. 사달라는 게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제 아내는 웬만하면 들어주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내와 다투기도 해요. 저는 아이들이 철들기 전에 손주에게 인심을 좀 잃더라도 예절과 절제를 가르치고 싶어요. 대신 잃어버린 인심을 회복할 기회도 늘 찾고 있어요. 평소 아이의 관심사가 뭔지를 유심히 살피다가 결정적인 시점에 그거를 채워주거든요. 특히 아이가 질문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답을 해주곤 해요. 엄한 할아버지지만 상하이 조선 관계보다 친하게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많이 애쓰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양육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네. 저같이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아이도 믿고 기다리면
깨달음의 찬스는 온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기회는 저같이 종교 생활에서도 없기도 하지요.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가지면 쉽게 기회는 찾아진다고 합니다. 또 저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고상하기보다 우선 심신이 건강하고 보통 사람 이웃으로서 서로 돕고 기쁘게 살았으면 해요. 최고 학교나 직장을 위해서 시험에만 매달리지 말고 긴 인생 여정에 늘 수양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손잘TV 연륜의 양육지의 김용동 편으로 지독히 부모 말씀 안 듣던 맏아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잘TV 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두 번째 시간은 전경옥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천예서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전경옥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네, 시골의 정서가 양육의 밑거름 되었다입니다. 시골에 사셨나봐요. 어려서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육남매 애동딸이라서 남자아이처럼 시골에서 컸어요. 구슬치기, 물고기 잡기, 연날리기 이런 거 했어요. 재밌으셨겠다. 들에 나가면 미나리, 쓴박이, 냉이가 널려 있었어요. 고향이 충남 홍성이라서 두메산골 정서를 듬뿍 받고 행복하게 자랐지요. 요즘에는 제가 공인중개사라서 시골에 가끔 가게 되는데 옛날 고향 생각이 나서 참 좋더라고요. 말씀만 들어도 시골 정서가 고스란히 묻어났는데 혹시 취미는 뭐세요? 틈틈이 시와 수필을 써요. 30년가량 교회에서 찬양 봉사도 하고요. 클래식 음악 동호회도 참여하고 텃밭도 가꿔요. 그러시구나. 요즘엔 외손주들하고 공원 나들이 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시골서 자라 그런지 제가 좀 감성적이죠. 자연스럽게 정서가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소재도 풍부한 편이고요. 그러면 어린 시절 친정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어머니는 서당에 다니다가 서울로 상경해서 상명군에 수석 합격하셨대요. 1등도 놓친 적이 없으셨대요. 와, 학구열도 높은 데다 수재셨나 봐요. 어머니는 졸업하고 중학교 가정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글쎄 할아버지께서 관연한 처녀가 시집이나 가라고 불호령이 떨어져 서둘러 결혼했지 뭐예요. 이런. 당시 일제하에서 의안부 처녀 공출도 있을 때라서 급히 결혼한 거겠죠. 그런 어머니는 본인을 어떻게 키우셨나요? 어머니는 현모양처가 되라 하셨어요. 자식 잘 키우고 살림 잘하기를 바랐죠. 어머니 본인이 현모양처이셨죠. 솜씨가 남달라서 동양자수, 바느질을 정말 잘하셨어요. 가정살림도 규모 있게 하셨고요. 그러다가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오셔서 미싱자수 사업을 하셨는데 성공을 하셨어요. 어머. 그때 저도 살림에 도움을 받았죠. 어머니의 그런 저력이 어디 있었나 생각하니 정서적인 안정과 끈기였어요. 지금도 꼭 닮고 싶은 어머니예요. 그러시군요. 고명딸이신데 어떤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나요? 애동딸로 커서 저는 딸 많은 집이 좋아요. 중매로 만난 신랑이 9남매 중 아들이 하나였어요. 딸이 8이 딸 부잣집이었죠. 와, 좋기는 한데 망설여졌어요. 그때 신랑감이 다른 건 몰라도 정신적인 사랑만큼은 잘해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솔깃해 결혼을 했어요.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순박한 시골 처녀였지요. 그러면 신혼에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무슨 힘으로 버티셨어요? 아이를 셋이나 낳고
새빵살이 하며 너무 힘들었어요. 내색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 사업을 이어받아서 형편이 좀 나아졌죠. 시누이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잘 버틴 거죠. 힘든 걸 잘 이겨낸 건 어머니가 현모양처가 되라 하셨던 말씀 덕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구남매 외동아들 집에 딸만 셋을 낳으셨는데 어떻게 기르셨어요? 다행히 아들 타령은 없었어요. 다만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첫 해에 합격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중개업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누가 아이 셋을 키워요? 보육도우미를 썼지만 감당이 안 되었어요.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기진맥진한데 집안일이 또 쌓였었죠. 그런 날의 연속이었지만 아이들 잘 키워야지 한다는 일념으로 기도하며 이겨냈죠.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셨겠어요. 엄마 전 아이들이 묻대요. 엄마는 평생 돈을 벌었는데 빌딩 한 채도 없나요? 너희들한테 모두 썼다고 말하자 딸들이 보험 들었다 생각하세요 하대요. 정말 딸들한테 보험 든 것처럼 효성스럽게 잘해요. 네. 딸들이 모두 교사가 되었다면서요? 공부를 잘했나 봐요. 첫째와 둘째 딸이 공부를 잘해서 교육대학에 특차를 합격했고 임용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셋째 딸은 늦둥이라서 네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라 했죠. 그래서 발레, 합창, 가야금, 스키 같은 예체능 활동 위주로 시켰죠. 그러다가 대학 보내느라 고생을 좀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고맙게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참아내며 차분하게 제가 할 공부를 잘 해내더라고요.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군요. 따님들이 교사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여성한테 맞는 직업이라 교사를 추천했어요. 지내놓고 보니 아이들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우선 아이들을 좋아하고 매사에 섬세하고 긍정적이에요. 막내딸을 보면 학교 텃밭에 옥수수를 심고 개인 이름을 붙여준 다음 수확한 옥수수를 부모님께 갖다 드리라 하대요. 부모님들이 감격을 하셨겠죠. 또 벼가 누렇게 익으면 아이들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사진 찍어주고 앨범을 만들어주기도 하대요. 이만하면 적성에 맞는 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따님들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잘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셋 다 자기의 재능을 잘 살려 교사 생활을 한다고 봐요. 큰딸은 명석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데다 리더십까지 있어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둘째는 컴퓨터를 잘해서 관련 업무로 제각각을 다 하나 봐요. 셋째는 어려서 배운 예능 실력으로 학교 생사에 앞장서다 보니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그 기본은 세 자매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정서적 안정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정서군요. 외할머니로서 손주들 양육은 어떻게 돕고 계신가요? 제가 어려서 잘할 때처럼 해주고 싶어요. 그 시골의 정서가 나를 만들었고 다시 셋 딸에게 영향을 끼쳤다 생각해요. 자연과 더불어 즐기게 해요. 꽃도 보여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올챙이 관찰도 시키고 등산도 함께 가요. 그리고 제 자랑 좀 할게요. 저는 손주 양육을 위해 평생 교육을 받았어요. 독서 지도사, 인문, 고전, 역사, 인성, 그림책 지도사까지 7개 자격증을 땄어요. 일종의 예비 할머니 자격증이라고나 할까요? 대단하세요. 본인의 취미이신 시와 수필을 손주들에게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잘 활용하고 있지요. 제가 61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수필가와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시나 수필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글쓰기 공모전 같은 데 참여를 시키면
책자에 실리곤 해요. 할머니 DNA를 받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제 정서적 안정이 주는 양육의 지혜에 대해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돌아보면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자랐고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은 저 자신이 너무 감사해요. 추억 속의 고향은 너무 아름답죠. 이런 것들이 정서적 안정을 만들었다 생각해요. 마음을 먹으면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해내는 힘을 길러준 것이 정서적 안정 덕분 아니겠어요? 물론 저 혼자가 아니고 남편의 도움도 컸어요.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잘TV, 이번에는 연륜의 양육지의 전경옥 편으로 시골의 정서가 양육의 밑거름 되었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